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그 다음에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강남도 속속 오세훈표 재건축, 대치이어 압구정 신반포 참여, 규제 완화에 인허가 빨라져 민간 자율 보장도 매력, 압구정 신현대 신반포 2차 서초진흥 송파장미 신청,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성 확보 수준이 사업 추진 변수. 정부는 지난 2사 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 주체가 돼 재건축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반응은 싸늘했다. 강남 아파트를 주공아파트로 만들겠다는데 누가 찬성하겠냐는 핀잔만 들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고 나온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 민간 조합을 사업 주체로 인정하고 속도를 빠르게 해주겠다고 하니 강남의 간판 재건축 아파트들이 속속 참여 의사를 밝혔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4개 단지 총 10,000가구의 규모인 압구정 아파트 지구 일대에서는 압구정 3구역을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 참여가 확산하고 있다. 압구정 3구역은 지난달 30일 대의원 회의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확정짓고 7일 강남구에 신청서를 냈다. 이어 2구역이 대의원 회의에 신속통합기획 참여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5구역은 신청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재건축은 2016년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서울시가 압구정 24개 단지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을 마련했지만 5년째 확정 고시를 미루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신속통합 기획 카드가 제시되자 수용하는 구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속통합 기획은 주민들이 뜻대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어 최고 부천인 압구정에서도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신속통합 기획을 선택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에 걸림돌로 적용한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인허가를 빨리 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낮은 문턱도 강점이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선발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가 별도 선정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사업성과 속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한 것도 흥행 이유라며 압구정 3구역의 경우 설명회 개최 후 얼마 되지 않아 참여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품성과 사업성을 꼼꼼하게 따지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 잇따른 참여는 신속통합 기획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아예 멈춰있던 재건축 시기가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금융 주식 다시 덤프는 국내 철강 화학주의 기회. 중국 지준율 인하된 코스피 상승, 과거 10주 이후 누적 수익률, 증권 24%, 건설 20%로 강세, 소재 생활용품 조선도 수혜, PBR 낮아진 종목 눈여겨봐야 포스코 롯데케미칼 등 주목. 7일 중국 경제 둔화를 알리는 최악의 뉴스들이 쏟아졌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이 공식 디폴트에 빠졌다. 채무불이행. IMF는 중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낮췄다. 둔화한 경제 성장률은 올 하반기 내내 한국 증시를 짓누른 원인이다. 그러나 이날 코스피 지수는 0.62% 상승한 2991.72의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를 중국 경기 부양책의 첫 단추로 받아들였다. 내년 목표 성장률을 밑돌 위기에 처한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준율 인하할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역사적 경험도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준율 인하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중국의 지준율 인하 사이클은 총 3번이었다.
2011년 12월, 2015년 2월, 2018년 4월 리딩 투자증권에 따르면 지준율 인하 1개월 전에 기준점을 100으로 해왔을 때 지준율 인하 10주 뒤에 모두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 2011년은 103, 15년은 108, 18년은 102를 기록했다. 지준율 인하는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시작된다는 중요한 신호라며 대중 최대 수출국인 한국 기업에도 유동성이 흘러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 PBR 종목에 주목하라. 헝다그룹이 디폴트에 빠졌지만 증권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용인한 디폴트라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현대제철 0.28배, 우와, 포스코 0.43배, 이번에 지수로 지난해 물적분을 하면서 롯데케미컬 0.52배, 대한유화 0.59배, 금호석유 0.97배, OS 7배 사이였던 LG생활건강의 PBR도 4배 밑으로 떨어졌다. 다음, 메타버스 뜨면 보안주 전성시대 온다. 메타버스로 사이버 보안 주목. 지니언스 올드로우 주가 57% 상승. 모바일 콘텐츠 보안 솔루션 기업 아톰 파수라운 시큐어 승도 수혜. 메타버스 VR, AR 시장 규모 2030년 1조 5,400억 불 이상 성장.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은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공과 민간이 보안 체계를 이미 상당 부분 갖추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정보보안 산업 규모 성장률이 2015년 27.4%에서 19년 6.3%로 꾸준히 떨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현실 세계 수준의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보안업계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혜 기대가 큰 종목은 올 들어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보안 시장 수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특정 정보를 암호화 저장하고 개인정보를 인증하도록 하는 기술이 단기적으로 중요해진다. 인증서 관련 업체들이다. 아토는 전자인증서 인증서명서 구축을 위한 인증 솔루션 업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각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자리에 모을 때 필요한 보안 솔루션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아톤의 내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500억 원, 100억 원에 가까워질 것이라 전망했다. 라운 시큐어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강제로 꼽힌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사설 인증서 시장 성장에 따른 기대를 받는다. 매출은 300억 원대다. 올해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전자인증 기업인 드림 시큐리티는 인증서 등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매출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주가의 약점이 됐다. 콘텐츠 자체에 대한 보안도 중요해진다. 메타버스에서 콘텐츠가 곧 지하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KB증권이 메타버스 수혜 보안주로 꼽은 종목은 파스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을 상용화했다. 1200개의 기업이 파수의 DRM 솔루션을 이용 중이다. 윤창배 KB증권 연구원은 NFT는 블록체인상 저장돼 연구 보존이 가능하지만 실제 원본 디지털 파일은 해킹 리스크가 있다며 메타버스 상에서도 현실처럼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보안 수요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소프트캠프는 문서 보안에 특화된 업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문서 보안 솔루션을 공급했다. 지니언스 외부 해킹 등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자체를 지키는 외부 네트워크 보안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네트워크에 접속한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을 적용하는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오케이. 다음 종합면 비트코인 거품 꺼지는 징후 4만불 지켜낼까? 찰리 먼거의 독설 다음날 폭락, 패드 돈줄 제기, 오미크론 직격탄, 선물 3조원 청산이 폭락 기름 부어, 블룸버그 위험 회피에 달한 신호, 테이퍼링 본격화된 주가 하락 우려,
저가 매수 준비 움직임도 감지. 이날 회사 후배가 선배 지금 살 때예요 라고 카톡이 와가지고 샀는데 이더리움을 한 450만 원대에 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못 샀습니다.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오겠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오른팔로 유명한 찰리 먼거 부회장이 이분이 97세인가 97세인가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악플세례를 받았다. 지난 4일 암호화폐 가격이 20% 이상 폭락한 가운데 전날 그가 암호화폐는 없애야 한다고 덕사를 퍼부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코인을 맹비난해온 먼거 부회장의 입이 투심을 흔들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당연하죠. 가상자산 투자업체 샌드뱅크의 백훈종 최고 운영 책임자는 미국 중앙은행이 테이퍼링 조기 종료를 시사했고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등 위험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던 위험 회피의 또 다른 신호로 진단했다. 페드가 돈줄을 대면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의 악재가 된다. 그치. 비트를 낀 파생 상품이 폭락장애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도 많다. 암호화폐 파생 상품으로 인해 가격이 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익 실현 또는 위험 회피 목적의 비트코인 매물이 쏟아지자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 현물 낙폭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때 주말인 경우라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가 많이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금액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품이 낀 측면이 있다. 단기적으로 매도 폭탄이 따른 큰 폭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과 비교해 희소성이 떨어지고 기술력 검증도 덜 된 알트코인은 변동성 위험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급락장이 거품 분기의 시작인지 저가 매수 기회인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3만에서 3만 5천 달러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가 저점 매수를 준비하기 위해 테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했다. 테더는 달러의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데 쓰인다. 그렇군요. 위안화 강세, 중국 외화 지준율 또 높였다. 수출 호주의 위안화 가치 급등, 외화 지준율 7에서 9%로 높여. 인민은행 6개월 새 2번 인상. 피치, 헝다 디폴트 공식 선언, 공산당 규제 완화, 경제 안정 강조. 중국의 정책 기조가 규제 일변도에서 경제 안정화로 돌아서고 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자 6개월 만에 다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디폴트에 대응해 중국 공산당 수뇌부도 경제 안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10일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밤 공고를 내고 오는 15일부터 자국 내 금융회사의 외화 예금 준비 비율, 외화 지준율 기존 7%에서 9%로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외화 지준율은 은행 등이 고객에서 받은 외화 예금 중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중국 내 외화 유동성이 줄어 위안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 은행들의 예치된 외화 예금은 1조 2천억 달러다. 지준율이 2%포인트 올라가면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급속히 오르던 지난 6일에도 한 차례 외화 지준율 5%에서 7%로 올린 바 있다. 14년 만에 나온 조치였다. 중국 역내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지난 8일 달러당 6.3443 위안으로 내려갔다. 위안화 가치가 2018년 5월 13일 이후 5월 15일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기록한 것이다. 올 들어 위안화 가치는 2.6% 가까이 올랐다. 위안화 강세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수출 호조를 들 수 있다. 올해 1에서 3분기 중국의 누적 무역 수지 흑자는 3,372억 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위안화 환율은 미중 갈등이 정점이던 작년 5월 달러당 7위안대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위안화 강세를 해왔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수출 기업에 불리해진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환율 개입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 지정될 위험이 있는 데다 위안화가 강해지면 원자재 수입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헝다 피해자 최소화 지침. 공산당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국 손해보는 규제 완화와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시장 주체의 활력 촉진,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도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중앙경제업무는 이듬해 경제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자리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 등도 정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된다. 경제신문을 읽어줘.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